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허리를 밟아주는 거는 생각보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겁게 밟는다면 잘못하다가 압박골절이 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정한방병원 정인호 원장입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체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해주거나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답답했던 게 조금 편해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의학적인 원리로도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손끝이나 발끝에 있는 혈자리는 심하만, 가슴이 막혀서 뭔가 그득한 거를 치료해준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 혈자리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수태음 폐경, 폐와 관련된 어떤 혈자리인데 여기가 소상이라는 혈자리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중상, 노상이라는 혈자리인데 여기를 따주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던 게 좀 편해지고 숨이 쉬기 편해집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오면 손을 따기보다는 엄지 발가락 쪽을 좀 더 많이 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발 쪽에는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족태음 비경, 우리 흔히 이제 비위 기능이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힌 거를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음백혈이나 대도혈에서 피를 내서 따주면 막혔던 게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생관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바늘로 이제 대충 불에 달궈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가 혈당 테스트를 하거나 그런 경우 란셋 같은 게 많이 나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너무 그거에만 의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혹시 체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체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농사일 하고 오시면 허리 아프다고 해서 밟아달라고 해서 밟아줬던 기억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허리를 밟아주는 거는 생각보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겁게 밟는다면 잘못하다가 압박골절이 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강이 생각보다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피부에 접촉성 알러지라든지 그런 걸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만약에 급성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라면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급성으로 아픈 건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아픈 건지 잘 모를 때는 일단 냉찜질을 먼저 하시고 냉찜질에서 효과 없으면 그때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성으로 염증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뜨겁게 찜질을 하면 염증이 확 심해져서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정형외과나 아니면 한의원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와서 찜질이라든지 따뜻하게 치료를 하고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마치 환자들이 이제 의료사고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찜질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 아프면 일반적으로 냉찜질을 먼저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도 좀 통증이 안 없어지거나 만성적으로 되면 그때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생강으로 찧어서 굳이 하기보다는 냉찜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주고 싶으시면 바르는 시프겔이나 파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고 예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생강이라든지 박하라든지 뭔가 자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그 이후에 집대성한 방야가편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 내용은 뭐냐면 이붕고라 그래서 배 이자에 붕사 붕자 붕사를 두 가지를 해서 고를 내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배 꼭지가 있으면 꼭지를 자르고 안에를 파내서 거기에 붕사라는 거를 넣어서 고를 내서 그걸 수저로 떠먹는다. 그러면 이제 잦은 기침이나 노인들, 애들 감기에 기침에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붕사를 쓰는 거는 사실 광물성 약재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민간으로 전해지면서 혹은 이제 이거를 활용하면서 배를 파내고 나서 생강이나 꿀이나를 넣어서 재서 먹는 거는 기침을 먹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오과다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생강이랑 은행이랑 호두랑 대추랑 밤을 꿀에 재어서 놔뒀다가 한 숟가락씩 떠서 먹거나 혹은 이제 물에 타서 먹거나 그러면 기침을 먹게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한때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이걸 쪽지로 써가지고 기침하거나 그러는 분들한테는 집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세요 라고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편하고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만약에 번거롭고 귀찮으시다면 요즘에 마트라든지 그런 데 가면 유자청이나 도라지청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사서 편하게 물에 타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경락학적으로도 도움이 되는데요. 검지손가락부터 이렇게 쭉 타고 가는 혈자리가 수양명 대장경이라는 경락이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요 흔히 말하는 여기 엄지랑 검지 사이에 있는 혈자리가 합곡이라는 혈자리인데 한의사들이 대부분 애용하는 혈자리이고 그 다음에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체하거나 그랬을 때 자주 쓰는 혈자리여서 응급할 때 눌러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체한 게 아니고 다른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민간요법들은 민간에서 개개인들이 해보다가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널리 알려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한의사들이 이런 건 편하게 니네가 써도 돼 라고 했을 만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과학적인 것도 있고 비과학적인 것도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옥석을 가려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체해서 나 좀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가면서 손 눌러주거나 뭐 그러는 거는 충분히 지금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 허리를 삐끗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럴 때 냉찜질 해주는 것도 역시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생강이나 겨자라든지 그런 거를 굳이 찧어가지고 피부 질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의료기관의 접근율이 제일 높은 나라일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